話す日本語。 안녕하세요. 하나스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한자 음독을 쉽게 익히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자음으로 일본어 음독을 유추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다만 오늘 강의는 어떤 공식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 다 듣고 나시면은 좀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일단은 한자 음독 유추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강의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한자를 보니까 나, 릴자가 있네요. 이걸 현대 중국에서는 리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한자모로는 일이라고 읽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니치 또는 지찌라고 읽는데 왜 이렇게 변해갔냐 이거예요. 일과 니치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현대 중국어가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옛날 중국어, 중고, 중국어 제구음이 한국 한자음과 일본 음독으로 변해 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날일자의 옛날 중국어 발음은 니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요 트 발음을 보세요. 한국어에서는 이 T 발음을 리을로 받았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치나 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어 한자와 일본어 한자를 비교하면 마치 리을이 치나 치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일본어에는 훈독과 음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음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텐데요. 훈독은 음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에 일본 고유어를 연결해서 있는 방법인데 산의 훈독은 야마입니다. 한자의 음과 전혀 다르죠. 근데 음독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일본어식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한자에서 유추되는 게 좀 있어요. 조금 전에 산은 훈독으로 읽으면 야마였는데요. 이게 일본의 음독으로 읽으면 말 그대로 산이에요. 음독은 특별히 한자가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을 때 많이 사용해요. 학교, 전화, 경제 이런 거죠. 음독과 훈독의 비율을 보면요. 단독으로 쓸 때는 훈독이 많아요. 근데 2글자 이상의 한자, 2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 붙게 되면 음독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음독이 훨씬 많아요. 여기 뭐 70%, 80%라고 썼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음독 유추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기본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란 단어가 있죠. 전략하고 계십니까? 전략은요. 절, 지읒, 리을, 약, 이응, 야, 기역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건데 지읒은 보통 사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음은 뒤에 있는 그 중성이라고 하죠. 이 중성의 영향을 받는데 어가 되면은 보통 애단이 되거든요. 어만이 아니라 여 있죠, 여. 여도 애단이 되고 워도 애단이 돼요. 요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어와 여와 워 이게 대표적으로 애단이 되는 겁니다. 애단이 되는 건 참 어려워요. 그쵸? 어, 려, 워. 요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애단이 애단으로 변하는 건 뭐라고요? 어, 려, 워. 그리고 요 끝에 나와 있는 요 리을은요. 쯔로 변합니다. 쯔로. 요게 아주 특이한 거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어의 한자의 리을이 일본에서 쯔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중국 한자를 받아들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읒과 어를 합친 요거는요. 결국 사행과 애단이 합쳐지니까 세가 되고요. 그리고 요 리을은 쯔가 됩니다. 그러면 세쯔가 되겠네. 세쯔. 약은요.
앞에가 이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거는 소리가 안 날 때가 많고요. 이 뒤에 만약에 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 가지고 그냥 야가 돼요. 야. 받침 기억은 요거는 쿠나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쯔 야쿠 이렇게 돼요. 세쯔 야쿠. 맞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분석해 보면은 음독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읒은 초성, 어는 중성, 리을은 종성이라고 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 그런데 요 강의할 때 요 앞에 것들은 요거는 자음, 모음, 받침 뭐 요런 말을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성, 즉 처음에 나오는 자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키읔, 히읗은 카나 가행으로 바뀝니다. 요런 걸로 바뀌는 거죠. 카키쿠케코, 가기구개고. 감각,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는요, 사실 하나하나 보기보다 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카행의 아단이니까 카나 가 이 둘 중에 하나 발음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요 미음은요, 미음은 받침으로 있는 건 발음이 나요. 이제 미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니은도 있죠. 요 두 개가 다 발음이 납니다. 이응은 요거는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미음과 니은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앞에 글자는 칸이 될 것 같아요. 칸이나 간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거 보니까 각. 여기 카죠. 똑같은데 요 마지막 글자는 보통은 쿠 발음이 나는데 키 발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칸카꾸이네요. 칸카꾸. 예, 감각 칸카꾸. 예, 카행이나 가행으로 바뀌는 것 중에서 특별한 것은 이 히읗이거든요. 히읗. 히읗이 하행이 아니라 히읗이 카이나 가행으로 바뀐다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현재라는 말에도 이 앞에 있는 이 히읗도 분명히 카행으로 또는 가행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죠. 요거 어려워, 여, 워 이런 것들은 에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거는 카행의 에단이니까 분명히 캐나 개로 발음이 날 거예요. 오 여기 나오네요. 또 이 니은 받침은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혀는 캔이나 겐 이런 발음이 나겠죠. 그리고 제는요. 이 뒤에 나오는 에 있죠. 에는 아와 이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이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 또는 자이가 다른데 가끔은 이것도 에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단이 되는 게 맞네요. 어려워에다가 요것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에다가 에와 에 있죠. 아이자 쓰는 이 에와 오이자 쓰는 이 에도 가끔은 요것도 에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해요. 어려워 어려워 이게 바로 에로 바뀝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이러네요. 켄자이가 아니네요. 겐자이 현재 겐자이 해보세요. 겐자이 그리고 효과 뭐 제대로 읽으면 효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효과 근데 요것도 앞에 나오는 요 히읗이 요게 카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크 발음이 날 텐데 문제는 이거네요. 요. 요는요. 일본에서도 요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로 발음이 날 때가 있고 길게 요 이렇게 발음이 날 때가 있고 또는 오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다시 요는요. 요는 짧게 요, 길게 요, 그리고 오 발음이 날 때도 있다고. 근데 요 효라는 표현에서는요.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효는 대체로 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코가,
그리고 효행은 코코. 세 번째에 있는 요건요, 발효인데요. 발효. 이거는 핫코, 핫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효를 코로 읽었는데 한자가 다 달라요. 여기 보세요. 효, 효, 효.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코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는 뭐로 읽는다? 코. 보통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과 보겠습니다. 과. 과의 그 기억은 당연히 카행인데 중요한 건 요거네요. 그쵸? 와. 이것도 그냥 아단으로 발음을 냅니다. 이것도 분명히 카일 거예요. 효과는 코가라고 합니다. 코가. 다음 보겠습니다. 니은 발음은 아주 안정적으로 나행으로 발음이 됩니다. 나니 눈에 노. 그쵸? 처음 나온 단어는 능력인데요. 능력의 맨 앞에 나오는 니은은 당연히 나행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네요. 그쵸?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왜냐면 가운데 있는 의 있죠. 사실 이게 일본에는 없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변형이 돼요. 뭐 우나 이나 오단으로 다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변형이 아주 많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뒤에 있는 이 받침의 영향을 좀 받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응 받침인데요. 이응 받침은 보통 장음이나 이가 됩니다. 보통 장음을 만들 때는 우를 붙이거든요. 우. 이게 우로 끝나면서 전체가 장음이 되려면 이게 노가 돼야 돼요. 오에다가 우 붙이면 오오 즉 오 이렇게 길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능은 이 전체가 다 노 이렇게 발음됩니다. 노. 요 두 개 감싸치면 노입니다. 노. 노에다가 우를 붙이니까 노가 된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력은 이거는 력 라행입니다. 이것도 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어려워 에 이거는 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받침 기억은 쿠나 키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의 원래 옛날 한자 발음은 리크거든요. 리크. 리크가 우리나라에서는 력이 된 것이고 일본에서는 료쿠가 된 것이고 사실 요 력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거의 다 료쿠로 읽죠. 근데 가끔은 이제 리키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력이라는 거는 도료쿠라고 하거든요. 도료쿠. 그러니까 력자가 료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리키로 변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승무 선수, 역사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리키시라고 하거든요. 리키시. 료쿠나 리키로 변한다. 근데 사실 이쪽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는 이쪽이 많이 있다고요. 말하자면 뭐 노력, 능력, 전력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다 먼 료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능력에서도 료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 료쿠 이렇게 되겠네요. 노 료쿠 맞네요. 그죠? 노 료쿠 노 료쿠 그 다음 디귿과 띠읕은 타행과 다행으로 바뀝니다. 타치츠테또 다지즈데도 발음이 어렵네요. 예. 도착 도의 초성은 타행이 될 텐데요. 그리고 오인데 오는 짧은 오가 되거나 긴 오가 되는데 말하자면 토나 토 도나 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착은 치읓 아 기억이 합쳐진 건데 이 치읓 발음이 나는 건 사행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치 계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단이 붙으면 이게 이제 아 발음이 날 텐데 뭐 사나 차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나왔네요. 이 받침은 쿠 또는 키가 됩니다. 보통 이제 쿠가 되죠. 그래서 이 차쿠가 될 것 같아요. 맞네요. 토차쿠, 토차쿠. 그 다음
특징이란 단어인데요. 특. 야, 여기 이제 받침은 쉬워요. 예, 코나 키로 끝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이네요. 특. 특자는 보통 토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행에다가 오단이 붙는 거겠죠. 예, 토쿠. 예, 토쿠. 이렇게 됩니다. 토쿠. 더 어려운 건 증자입니다. 지읒에 이에 이응이 붙은 건데 이 마지막 이응은 요거는 장음이거든요. 보통 이제 장무로 끝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로 끝난다는 그런 말인데요. 보통 이는요. 이는 일본어에서도 이로 많이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까지만 하면 시가 되거나 지가 되거나 치가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무로 끝나야 돼. 시우, 치우, 지우 이렇게 결합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우가 장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 오가 나오거나 요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요 있죠? 작은 요. 요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쇼, 교, 초, 뭐 이런 발음이 되죠. 어렵네요, 이 단어. 그죠? 그래서 특징은 다시 읽어보시면은 토쿠초이네요. 아, 이건 좀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네, 토쿠초.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원칙을 외우는 건데요. 초성이 있고 거기다 이의 이응이 있으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뭐잉 그리고 뭐뭐 옆. 요게 이제 여러 그 자음이 들어가겠지만은 인과 엽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끝나요. 이단에다가 요, 이, 요, 우 이렇게 읽진 않죠. 쇼, 쿄, 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아예 원칙처럼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다 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 어렵죠. 예, 요건 이제 어려운데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은 두고두고 써먹어요. 예,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걸 했네. 그죠? 잉이나 엽이 나오면 요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읍과 피읍은 하행이나 바행으로 바뀌어요. 하히 후회호, 바비 부배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보시면은 요 앞에 나오는 이 비읍은 분명히 뭐 하나 바가 될 거예요. 요까지 합쳐가지고 하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바. 그리고 니은은 당연히 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또는 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는 이 디귿은 타인이 되니까 뭐 트 발음이 날 텐데 요 애는 보통 이제 아이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만약에 에로 발음이 된다면 그때는 태 뭐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태. 여기서는 아이로 발음이 될 거예요. 한타이 맞네요. 그렇죠? 한타이. 그다음 부분이라는 말은요. 앞에 나오는 분은 이렇게 말 그대로 뭐 후나 부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후나 부에다가 응이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후훈, 후분, 부훈,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그죠? 부분. 그다음 미음은 마행결이 되는데요. 마미무메모. 처음 해보니까 설명이 있는데요. 설명에 시옷은 뭐 사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 어가 붙는데 이것도 어려워 중에 하나니까 애네요. 합치니까 사행의 애니까 세겠죠. 그리고 그 받침 리을은 치로도 받침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추로 바뀝니다. 추로. 그래서 셋째, 셋째. 이게 바로 설이에요. 그리고 명은 요걸 또 여가 나오니까 어려워. 에에. 요거는 이제 애단인데 이 마행이니까 당연히 매가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이 이게 장음이나 이가 되거든요.
장음이 된다는 건 우가 된다는 건데 에단에다가 우가 붙어서 장음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에단에다가 이가 붙어서 장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끝에 있는 이도 장음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은 어떤 말이 돼요? 매이가 아니라 매죠. 물론 이렇게 이제 에이로 발음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뭐 노래 가사 이런 거 할 때는 에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겠네요. 셋즈 매 맞네요. 그쵸? 셋즈 매 이렇게 됩니다. 시오, 지읒, 찌읒은 사행이나 자행으로 바뀌는데 치나 쯔 계열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첫 단어 보시면 수술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런데 수와 같은 이 건조한 발음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슈라고 하거든요. 슈. 요거는 좀 분위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슈. 그리고 나오는 게 술인데요. 술. 기술 한다 할 때 그 술자잖아요. 이게 슈츠나 주츠나 뭐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어떻게 발음되나 보겠습니다. 슈주츠, 슈주츠 이렇게 발음되네요. 사실은 이 술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예. 다른 단어에서도 다 주츠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어떻게 발음해요? 기주츠, 미술은 비주츠, 이술은 게주츠. 그래서 요거 주츠라는 거는 요건 또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보겠습니다. 지식. 지식의 앞부분은 쉽네요. 지 이건 뭐 시나 지나 또는 치나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은 요것도 쿠나 키가 붙는 거예요. 치식기 이렇게 표현되네요. 치식기. 그다음 이응입니다. 이응. 이응이 첫 소리로 오게 되면 사실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아행, 야행, 와행 또는 가행 또는 또 다른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영업에 요 첫 단어의 모음을 보니까 여예요. 당연히 에단이죠. 그 앞에 이응이 있으면 이게 합쳐져서 그냥 뒤에 모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요, 에. 그런데 뒤에 장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응은 다 장음입니다. 그러면 앞에 에가 있으니까 뒤에 우가 나오는 게 좋아요? 이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쵸? 이게 장음이 되려면 얘네들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래서 영업의 영자는 에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업은 받침이 비읍으로 끝났는데 요 비읍도 장음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장음이 되는 게 우리나라 한자의 이응과 비읍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그 장음이 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네요. 근데요, 업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중국어의 옛날 발음이 응갭이거든요. 응갭. 그래서 한국어는 요 앞에 있는 이 응과 이 브 받침을 합쳐서 업으로 받아들였고 일본은 요 앞에 나오는 그 있죠. 그 요걸 살려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비읍 받침은 장음이 된 거죠. 그래서 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행으로 시작하고 우로 끝난 거죠. 그래서 합치면 교죠, 교. 그래서 결론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 알았죠? 예. 이것도 그 무슨 업 할 때는요. 다 교라고 얘기합니다. 교. 영업에 요 업에 이응이 있는데요. 이응은 보통 소리가 안 나거나 아, 야, 와 또는 뭐 가행으로 날 때도 있는데 월도 이응으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게츠 죠 게츠 가행이죠. 그리고 외자도 외국할 때 외자 요 이응으로 시작하지만은 이 일본어로 바꾸면은 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음악할 때 이 악자도 가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응이 가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 요것도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업은 이렇게 씁니다. 애교, 애교. 그다음 음악. 예, 음악은 요것도 또 어떻게 읽을까요? 하여튼 의가 나오면 항상 어려워. 왜냐면 일본어에 없는 발음을 이걸 인제 음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의가 나오면요. 사실은 이게 오로 많이 발음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앞에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안 읽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인제 받침이 있으니까 사실 뭐 일본에선 이걸 받침이라고 하진 않지만요. 온, 그죠? 온. 그리고 악은 어떻게 읽을까요? 악은 그냥 이거 두 개 합친다고 아쿠가 아니에요. 아쿠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악은 가쿠입니다. 유한자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유한자는 가쿠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까지 합쳐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체 악자는요. 그래서 가쿠입니다. 온, 가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온가쿠 맞네요. 그죠? 온가쿠. 그다음 리을은요. 라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는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는 리을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 역사도 원래는 력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력사. 그런데 두음법칙 때문에 요 리을이 이제 이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읽을 때는 요게 라행으로 바뀌어요. 보세요. 라행. 그리고 어려우니까 에. 그냥 요 두 개 합치니까 레. 그리고 여기에 그 받침에 이게 쿠나 키가 되는데 여기에 뭔가 팁이 있네요. 매우 중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에단 뒤에 오는 받침 기억은 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에단 뒤에 나오는 받침 기억은 키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뭐예요? 에키. 역이지, 역도 에키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에키, 역처럼 에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는 사에다가 아단이 붙어서 뭐 사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라는 발음은 여러 가지로 발음이 돼요. 물론 사로 발음이 될 때도 있는데 샤로 발음이 될 수도 있고 시로 발음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시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이런 한자를 쓸 때예요. 이게 다 한문으로는 사자거든요. 역사한다 할 때 그 사자, 그리고 스승을 얘기할 때 그 사자, 어떤 뭐 동사, 명사와 같은 말을 얘기할 때 그 사자, 공사 구분한다 할 때 그 사자, 그리고 넉사자. 바로 이거네요. 요거 하시면 금방 알겠네. 그쵸? 자, 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라고 그러잖아요. 시라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시라고 발음이 됩니다. 결국 역사는 레키 시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요. 맞네요. 그죠? 레키 시. 이제 중성 즉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단 아로 아는 아단이 많은데 너무 쉬워서 이건 조금 복잡한 걸 좀 해봤어요.